저에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에서 예비 고1 학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우리 아이가 무엇을 얼마만큼 공부를 해야 되는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예비 고1 고등학교 준비 편이라고 해서 총 5편에 걸쳐서 과목별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무엇을 얼마만큼 왜 준비해야 되는지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수학편인데요. 중학교 3학년 때 수학 내신만 충실히 준비를 하다 보면은 대부분의 어머님이 좀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내신을 너무 신경을 쓰는데요. 중학교 3학년 때 이렇게 하다 보면은 현실적으로 중3 겨울방학 때 수상, 수하까지만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사실상 명문대는 힘들다. 이 말이 과언일까요? 자, 요 말이 과장인지 아닌지를 제가 총 3개의 영역에서 같이 한번 사실적으로 접근을 해 나가보자 고자 합니다. 자, 3가지 영역은 첫 번째는 교육과정, 고1, 고2, 고3 때 수학을 뭘 배우는지 요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겪게 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수능 준비에 있어서 수학 부분에 아이가 겪게 되는 현실적인 그런 상황과 그리고 고3에 비해 재수생에 비해서 고3이 수학만큼은 타 과목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가면 갈수록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공감해 볼 거고요. 세 번째로는 수시 전형이 학생부 종합, 교과, 논술 3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교과와 학생부 종합은 사실상 좀 괜찮은 대학들은 확통 미적 기하를 모두 요구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확통 기하 미적을 다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게 고등학교에 올라가기 전까지 수상 수하만 선행을 해서 답이 없습니다. 왜 답이 없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교 준비편을 총 5편에 걸쳐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1편은 전반적인 거, 그리고 2편부터 5편까지는 각 과목에 해당되는 부분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한 고교의 교육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육과정은 일반고와 광역자사고 그리고 자율형 공립고 모두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학교에서는 자, 이 학교는이 아니라 본인의 학교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 수학을 1학년 때 수상하를 배웁니다. 자, 그리고 2학년 때는 수원투를 배웁니다. 자, 그런데 2학년 때 보시면은 진로 선택 진로 선택 과목으로 기하를 배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선택이기 때문에 선택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일단은 학종으로 가게 될 경우 공대 쪽은 기하가 필수입니다. 결격 사유가 됩니다. 자, 그리고 논술에서는 서울의 애지간한 대학들은 미적 기하 확통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게 피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이과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과 같은 경우에는 수원2하고 기하를 같이 배운다고 했을 때 이게 아무래도 그 부담이 아이들한테 커지는 사항이죠. 자, 수상하는 중학교 공부의 연장상입니다. 그래서 부담이 그렇게 없을 수가 있는데 수원2는 지금까지 배운 과목들하고 다릅니다. 자, 거기다가 기하까지도 붙게 되니까 고2 때 확 부담이 늘어납니다. 자, 3학년 때를 보실까요? 자, 3학년 때는 3학년이 여기부터 시작돼서 3학년 때는 미적하고 확률 통계. 자, 미적하고 확률 통계가 일반 선택입니다. 자, 진로 선택하고 일반 선택하고 차이점이 뭔가 하면요. 진로 선택은 평가를 A, B, C 3가지 중에 하나로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 선택은 등급으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등급이 매겨지는 과목이거든요.
더 신경을 써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선택이라고 해서 한가운만 하면 안 되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논술 보려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학종으로 가더라도 이 부분이 되어 있어야 되는 이수가 되어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수시에서 학종 빼고 그리고 논술 빼면 교과만 남는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과생들은 결국 이 수학의 세 과목은 다 배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3학년 때 이 미적하고 3학년 때 미적량이 많은데 이 미적하고 확통을 같이 또 배우게 된다. 그러면은 배우는 건 상관은 없지만 수능 시험은 어떻게 봐야 되고 이게 논술은 또 어떻게 만약에 이제 이 동네는 거의 다가 애들이 대신이 받기가 힘드니까 논술을 보는데 논술은 그러면 또 어떻게 보고 이런 사항이 발생됩니다. 조금 더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그 선행이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 수상하까지만 되어 있다.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말입니다.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 때는 어차피 짧아서 수하에 대해서 선행만 해야 됩니다. 대신만 파야 됩니다. 그러면 선행할 기간이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밖에 없는데요. 고1 겨울방학 때 수1,2하고 기하학이 벅찹니다. 수상어보다 수1,2가 할 게 더 많고요. 이게 새로 배우는 과목이라서 수상하고 달아서 거기다 기하까지도 붙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고2 겨울방학까지 오게 됩니다. 자, 고2 겨울방학 때 만약에 미적하고 확통을 처음 배운다. 그러면 원래 수능은 사실 점수를 잘 받기는 힘듭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게 왜 불가능할까요?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열심히 하면 안 되나? 이게 열심히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수학에서 한 중위권 정도의 아이가 필수로 봐야 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평가원하고 수능 문제 모음집인 자이나 마풀이라고 하는 교재가 있고요. 그리고 EBS는 50% 연계가 되기 때문에 EBS 책을 봐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들이 특히 수능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 단원에만 어떤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원 저 단원이 막 연계돼서 문제가 나오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아이가 지금 미적분을 다 끝내지 않고 그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못 풉니다. 그럼 나중에 풀면 근데 그 문제 양이 많아가지고 그 나중에 해서 풀만한 양도 아닐 뿐더러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위권 교재라고 했죠. 1, 2등을 맞으려고 하면 더 심화 교재를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 심화 교재는 언제 하며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EBS를 보려고 하더라도요. EBS 교재는 2학년 겨울방학 때 나옵니다. 이미 아이들이 공부를 다 했다는 가정하에 2학년 겨울방학 때 수능 특강이 나오고요. 그때부터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능 완성은 또 여름방학 때 나옵니다. 이것도 양이 많아서 사실상 선행이 미적하고 확통도 겨울방학 전에 끝나져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언제 선행을 합니까? 이때 2학년 겨울방학 때 선행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말하는 부분은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2학년 겨울방학 때 미적하고 확통을 처음 선행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적하고 확통도 고1 겨울방학 때 선행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수원수투도 1학년 겨울방학이 아니라 중3 겨울방학 때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뒤에 하나하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들이 3월에 6월에 9월에 그리고 수능 때 수학 성적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 통계치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이 통계치가 최근에 조사를 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과거의 것을 가져왔습니다. 출제는 메가스터디에서 했고요. 그 2022학년도부터는 수학이 통합이 돼서 선택 과목별로 확통, 미적, 기하라고 이렇게 나올 텐데 이 통계는 그 전에 연도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문과, 이과가 수학으로 나누어지던 때 이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미적, 기하, 확통을 다 해야 됐었고요. 사실은 그때 기하가 아니고 기백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확통은 똑같습니다만 미적도 이과 미적의 반도 안 되는 그리고 기백은 기하가 아니고 기백은 아예 배우지도 않는
범위에서 너무 차이가 나던 그런 연도의 학생들의 수학 성적 변동폭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상황에 적용이 되는 부분은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이처럼 이과생들은 그, 전 페이지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물론 수능은 선택으로 한 과목을 보게 되지만 수시를 안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수시를 볼 때 수시 세 가지 전형 중에서 학종, 그리고 교과, 그리고 논술 이 세 가지 전형 중에서 일단은 논술 무조건 다 해야 됩니다. 확통 미적기야. 그리고 학종에서도 사실 이 부분은 수학은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서울에, 인서울에 그래도 중위권 이상의 대학을 가려고 한다면요. 자, 이렇게 그 부담이 많은 것은 저 때랑 지금이랑 같은 상황이라고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표가 그래도 판단을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잘 한번 보시면요. 3월 달에 고3이 1등급이 나온 학생, 그리고 3월 달에 고3이 2등급이 나온 학생, 3월 달에 3등급, 4등급이 나온 학생 한번 보십시오. 1등급이 나온 학생이 3월에 1등급이 나온 학생이 수능 때는 36%는 그래도 1등급을 유지합니다. 이게 왜 떨어지는지는 아시겠죠? 왜 떨어지는가 하면은 이게 재수생들하고 같이 보다 보니까 고3이 떨어집니다. 근데 63%는 1등급에서 내려와서 뭐 2등급, 3등급이 됐겠죠? 1등급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으니까 0%고. 자, 근데 2등급 보십시오. 2등급은 10%는 그래도 2등급 학생 중에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17%는 유지하고 72%가 다 떨어집니다. 자, 3등급도 보십시오. 3등급도 비슷합니다. 8%, 9% 올라가고 22% 유지하고 68%, 70%가 다 떨어지죠. 자, 이것은 4등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이 정도의 낙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한 70% 정도는 다 수능에서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고3이 돼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때도 물론 마찬가지인데 고등학교 2학년하고 3학년 때 그때 선행을 이 모든 과목을 다 끝내기가 힘듭니다. 근데 수학만 이렇고요. 여기 수학 문과하고 언어를 보십시오. 이 정도는 아닙니다. 잘 보시면은 그 수능에서 떨어지는 퍼센티지를 보시면 64, 54, 45, 38. 4등급은 재수생이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가 없죠. 그렇지만 수학에서는 이렇게 많이 떨어진다는 근거가 특별히 이과 수학입니다. 문과 수학은 그만큼 떨어지지 않습니다. 53%, 그리고 53%, 57%.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학, 이과 해야 되는 고등학교 때 그 고 2학년 때까지 어떻게 내신을 선방한다고 하더라도 고3 때 해야 되는 과목이 너무 많습니다. 부담이 너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선행을 수 1, 수 2까지는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서울, 인서울에 그래도 중위권 대학 이상을 가려고 한다면요.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배우게 되는 수학의 이 목차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1 때 배우는 수상의 단원들을 보시면요. 다항식, 방정식, 부등식. 자, 요게 대수학이죠. 그러니까 엘지브라. 그게 중학교 1, 2, 3, 1학기 때 배우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이 다항식, 방정식 다음에 사실 함수가 바로 나와야 되는데 또 함수는 또 여기 붙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함수까지가 사실 대수학 파트죠. 중학교 1, 2, 3, 1학기 때 배우는 겁니다. 1, 2 단원하고 함수 파트하고 이게 이번에 수학 과정은 왜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좀 제가 보기에 좀 약간 어처구니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가장 중요한 지금 AI가 너무나 중요한 상황인데 AI가 선형 다시 말해서 행렬이지 않습니까?
행렬은 아예 빠졌습니다. 이 수학 과정은 빨리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하는 그리고 하나, 자, 도형의 방정식인데 이 도형의 방정식이 바로 2학기 파트죠. 기하 파트입니다. 자, 그리고 수하에서는 집합과 명제, 아까 함수는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경우의 수를 배웁니다. 경우의 수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보다 경우의 수 배우고 바로 확통으로 쭉 이렇게 배워버리는 게 낫겠죠.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만약에 아이가 그 중3 겨울방학 때 수상, 수하만 만약에 끝낸다 라고 하면은 한번 보십시오. 중3 겨울방학 때 수상, 수하가 양이 많습니까? 이건 어차피 중학교 때 배운 부분입니다. 근데 고1 겨울방학 때 이제 수일, 수의를 하게 되겠죠. 근데 이것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학교에 따라서 확통이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그리고 기하가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약간 그 자사고 같은 경우에 이제 전국 자사고 같은 경우에 미적이 들어가는 학교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수상, 수하가 양이 많습니까? 수원, 수투가 양이 많습니까? 이 부분은 아이들이 처음 배우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극한 미분적분, 이거 수투 부분이나 수원의 지수로고 삼각함수 수열, 이 부분은 아이가 지금까지 중학교 때 배우던 이런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훨씬 더 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수상, 수하는 오히려 중학교 때까지 배운 사항이라서 많이 중복이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그 중3 겨울방학 때 하는 양이 만약 이것만 끝낸다고 하면은 아이가 고1 겨울방학 때 일부분도 더 많습니다. 많은데 하물며 말씀드린 것처럼 확통이나 기하나 미적 중에 한 과목은 반드시 이과생들 같은 경우에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문과생도 마찬가지죠. 확통은 해야 됩니다. 이 양이 고1 겨울방학 때 할 수 있는 이게 양이 사실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3 겨울방학 때 그 수상 수하만 해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자, 다음 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다시 말해서 그 중3 겨울방학 때를 특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상 수하까지만 선행해 놓으면은 이게 고1 때 내신은 어느 정도 선방을 할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고2, 고3 때 가서 성적이 확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고2 때는 수원 수투 플러스 확통 기하 미적 중에 반드시 한 과목은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은 수원 수투는 수상 수하보다 훨씬 더 양이 많은 사항인데요. 근데 그것도 하기 힘든데 선행을, 그러니까 고1 겨울방학 때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기 힘든데 한 과목을 더 해야 되죠. 확통 미적 기하. 그러니까 내신 고2 때 내신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고2 때부터 아이가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고3 때는요. 아까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3 때 수학을 그러면 두 과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2 때 확통 미적 기하가 한 과목을 한다고 하면 고3 때는 두 과목을 해야 되는데 뭐 미적하고 확통을 하든 미적하고 기하를 하든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내신도 물론 힘들 거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게 처음 배운 상황에서 수능을 잘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 고3 모의고사 3학년들이 유독 수학에서만 재학생들이 많이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리고 정시 고3은 롤러코스터입니다. 정시만 바라볼 수 없죠. 자, 수시 같은 경우에 학종 교과 논술 중에서 학종 논술은 이 수학의 세 과목이 그래도 서울의 중위권 이상 가려면은 이걸 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학종에서는 피할 수가 없고 논술에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논술을 시험을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세 과목 모두를요. 그러니까 확통 미적 기하를 전부 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수상 수하까지만 끝내 놓으면은 아이가 고등학교 때 사실
따라잡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수원 수투까지는 해놔야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서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적어 놨는데요. 고1 겨울방학 때 수원, 수투, 미적을 모두 선행할 수 없다. 자, 요 말을 쓴 부분은 어차피 이과생들 미적을 선택해서 수능을 보는 그런 학생을 기준으로 쓰는데요. 미적이 고1 겨울방학 때 해야 됩니다. 고2 겨울방학 때 미적을 처음 한다? 수능을 잘 보긴 힘들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EBS 같은 경우에는 미적을 끝냈다고 가정하에 책이 나오는데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수능력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2학기 때 풀 수 있을 만한 양도 못 되고요. 그것만 또 풀어가지고 아이가 1, 2등급을 갈 수도 없고 좀 더 심화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고1 겨울방학 때 그러면은 수원, 수투, 미적을 그러면 지금이라도 하자.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수2가 문과 미적이고 미적이 이과 미적입니다. 이게 수1, 수2 미적을 만약에 고1 겨울방학 때 끝내려고 하면 이게 순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수1 끝내고 수2 끝내고 미적 이런 식으로 뭐 수1과 수2는 병행할 수는 있다고 치더라도 이게 함수 파트고 이게 미적 파트이기 때문에 근데 수의하고 미적은 같이 병행하기가 힘듭니다. 이걸 학원에 따라서 뭐 이걸 병행하는 학원이 있는데 효과가 안 좋습니다. 제가 20년 경험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원, 수투, 미적을 순차적으로 2달 동안에 끝낸다. 불가능합니다. 이게 학생이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수원 수투까지는 최소한 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결론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확통 미적 기하를 모두 이수해야 되고 그래야지 아래 전형에서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과, 수리, 논술, 확통 미적 기하 다 들어갑니다. 학종에서 관련 모집 단위. 그러니까 서울에 좀 괜찮은 데를 가려면은 이 부분이 다 이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대 정시, 서울대 정시도 관련 학과라고 하는 관련 학과 연관생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확통 미적 기하가 사실상 이수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대응 방안입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 내신도 해야 되죠. 근데 선행까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선행을 수상하까지가 아니라 수원, 투까지 안 해놓으면 고등학교 가서 사실 따라잡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선행까지도 지금 안 돼 있는데 내신도 지금 해야 되고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상황에서 한 대안을 제시를 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개통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개통으로 수학의 단원을 개통으로 접근을 해서 선행과 그리고 내신을 함께 학습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중학교 3학년 1학기라고 하면은 1학기 때 배우는 게 다항식, 방정식, 함수거든요. 자, 이것이 수상, 수하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에 해당되는 범위만 보지 말고 수학의 대수 파트의 전체에서 중3을 보게 된다고 중3 내신을 접근을 해 나간다고 하면요. 이게 꼭 중3 1학기 수학만 하는 게 아니라 중학교 1학년, 2학년에도 부족한 부분은 같이 하게 됩니다. 아울러 이 부분이 개념이 되면은 고등학교 수상, 수하의 단원까지 심화적으로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다고 해가지고 아이가 무조건 수상하를 같이 선행을 모든 아이들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아이가 이제 중학교 1, 2학년들 개념도 약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중학교 3학년
3학년까지만 개통적으로 접근한다고 했을 때 중학교 3학년까지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아이가 중학교 1, 2학년들 그 개념이 좀 튼실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아이가 훨씬 더 선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뿐만 아니라 이제 수상하까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아이들이 전부 수상하까지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가 만약에 중학교 1, 2학년은 개념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그게 그런 상태에서 고등학교 가서 문제는 어차피 터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통적으로 그 접근하는 부분을 권하는 권합니다. 자, 여기 제가 경험적으로 하나를 이렇게 썼는데요. 이게 학원에서 이런 식으로 잘 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어머니께서 보시는 거는 중3 때 내신이거든요. 아이와 그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내신만 파고들게 되는데, 근데 그 내신만 봤을 때의 문제점이 이제 수학을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이해하는 부분도 선행도 힘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의 의지와 그리고 학부모의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내신과 선행을 연관지어서 함께 진행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필자의 경우에도요. 그 대치동 학원에서 일단은 내신이 일단 나와야 학생과의 다음이 있기 때문에 중3 그 고1 수상이 연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개통적으로 수업하지 못했는데요. 이것을 하지만 그 학부모님과의 믿음 상황에서 과감히 수학을 개통적으로 접근했을 때 중3 그 겨울방학 때까지 수일 수의까지 선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아이들은. 물론 수학이 너무 뒤처지는 아이들은 그 중학교 3학년 수학을 하면서 중학교 1, 2학년들 개념을 잡는 그 수준에 잡으면서 하다 보니까 수일 수의까지는 힘들고 수4까지는 그 겨울방학 때까지 한 아이도 있긴 한데요. 어찌됐건 개통적으로 접근했을 때 이게 선행 중학교 3학년 뿐만 아니라 중학교 1, 2학년 때 개념까지도 함께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라고 하면요.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것이 이제 그 도형 파트, 기하 파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1학기 때보다는 조금 연관성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도형 파트가 그 수상하의 그 수상의 3단원 이제 도형 파트 고기만 나오고요. 그리고 기하 파트에서 나오거든요. 뭐 그렇긴 하지만 그 수상의 그 도형 파트와 내신 수업을 이 역시 좀 연관지어서 수업이 가능하고 중학교 3학년 때는 가급적이면 내신에 어머님 너무 막 신경을 쓰시기보다도 고등학교 때 선행을 중학교 3학년 때는 좀 더 많이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요게 중학교 때 배우게 되는 중학 수학 커리거든요. 근데 요게 지금 1라인 때 이걸 배우고 지금 빨간 펜으로 보겠습니다. 1라인 때 이걸 배우고 2라인 때 이걸 배우고 3라인 때 이걸 배워요. 이게 근데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 자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자연수, 정수, 유리수를 배우고 그 다음에 수에 대해서 유리수, 순환소수를 배우고 무리수, 제곱근을 배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자와식, 이제 연산 부분을 단항식, 다항식, 그리고 인수분해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죠. 인수분해를 알고 나면은 당연히 1차 방정식을 그 이제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1차 방정식이 되면은 연립 방정식,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수학이 못해요. 이 상황에서 수학이 못해요. 이게 앞 상황을 모르는데 당연히 모르는 거 아닙니까? 개통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자, 연립 방정식이 돼야지 그 다음에 그 부등식에서 이 부분이 이제 1차 부등식, 연립 부등식 이렇게 그 다음 단계가 이해가 되겠죠. 응용이 돼서 그 다음이 이제 이렇게 방정식 부등식이 이제 선행이 돼야지 그 다음에 함수 파트로 가서 이제 1차 함수, 2차 함수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1학년 때 이렇게 배우고 2학년 때 이렇게 배우니까 3학년 때 이렇게 배우니까 아이들이 이 흐름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우리 아이는 수학이 잘 못해요. 당연히 못할 수밖에요. 만약에 앞부분이 깨져 있으면은 뒷부분에서 이걸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계통 부분을 어머님들한테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요 중학교 수학 커리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